안녕하십니까. 금판다 TV의 정순철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다가 그 유튜브 드라마 요즘 나온 그 금수저라는 드라마 있어요. 근데 좀 설정이 재밌어가지고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황태웅이는 그 부자 아빠를 가지고 있고, 이제 승천이라는 애는 이제 그 황태웅의 친구인데, 학교 친구인데, 좀 이제 좀 가난한 집안의 좀 그런 자식이죠. 그래서 어, 이게 서로 이제 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극도의 가난과 극, 어? 극대의 부자라고 할 수 있나? 좀 상극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그런 인생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난한 자는 항상 그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또 부유한 자는 또 부유한다고 해서 또 행복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찾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게 서로의 이런 대립 구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적절점, 이제 시청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해서 진정 생각해 보라는 그런 것 같아요. 작가의 의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자들이 갖는 우리가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가진 자들이 보면은, 와, 저 사람들은 엄청 좋겠다. 엄청 부러운 대상이 되겠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또 부자들은 또 자기들이 많이 가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우월감을 느낄 수 있겠지, 뭐, 절부들은. 근데 그렇게 부자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고, 부자들도 어느 정도로 어떤 성숙한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죠. 그래서 그만큼의 가진 만큼의 자기의 사회적 이치에서 그 사회의 어떤 어깨에 짊어진 하나의 어떤 큰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거 없듯이, 대통령 시켜줘도 못하는 것 있듯이,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 기준이랄지 그런 능력이, 어떤 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어떤 부자가 된다. 부자라는 것은 그냥 부자가 아니고, 어떤 자기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가들이죠. 하나의. 그래서 자기 시스템을 창조해내는 그런 기업가들인데, 근데 걔네들이 찾는 행복은 물론 이제 그 기업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오는 성장시키면서 이렇게 오는 만족감이랄지 성취도에서 오겠지만은, 그만큼 그 가정이 힘들고, 또 사회에서 역할이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다가 뭐 그들의 삶 속에서도 살다가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평부이고 싶다, 그런 생각들도 할 거예요. 아마도 아무것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그냥 다 벌써 짐지은 것을 벌써 던져버리고, 그냥 필부로서의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생각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황태웅이는 부자의 자녀이면서도 그렇게 큰 능력을, 이 자질이 갖춰져 있지 않는, 그냥 그냥 평범한 자식이죠.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큰 기대감을 얻지 못하는데, 승천이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면서 굉장히 어떤 잠재 재능을 크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승천이, 한태웅이 아버지가 승천이 보고 그러죠. 네가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서로가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이렇게 이 섭리로 돌아간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의 운명론적인 것이기도 한데, 각자의 이제 타고난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스님이 그냥 결혼 안 하고 돈을 닦으려고 절간에 들어가도, 그의 인연이 안 되면은 어떻게든지 파괴를 해서, 나는 너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끌어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각자의 어떤 삶의 이치에서 이 사회가, 세상인 게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 주어진 어떤 천명이 있는 것이에요. 각자 사람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만남의 인연이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만나는 것이고, 각자의 어떤 영혼의 어떤 각자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인연이 맺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는 얘기도 근거 있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카르마의 법칙이라는 게 인제 그렇게 인제 그 우주라는 것은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큰 안목에서 세상을 쳐다보면은 가난한 자도 가난하다고 해서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고 또 부유하다고 해서 그것이 또 큰 행복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안에서의 그 안에서의 어떤 행복이라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지금 현재 행복하지 않는 자는 그 미래의 어떤 자기의 어떤 어떤 이치에 달하더라도 결국 행복의 끝에는 행복의 지점에는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지금의 이치에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면서 노력하는 어떤 그 성공 가도랄지 뭐 자기가 계획한 것대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 현재가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성취도가 높고 또 행복한 자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뭐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뭐 그 능력만큼 뭐 가질 것이고 또 뭐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고 해서 뭐 어떤 도승처럼 뭐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모든 하늘의 도랄지 뭐 상통천문 하찰지리 해가지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자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가난한 자를 또 부유한 사람 입장에서 멸시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내가 부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각자의 어떤 재산인 것이죠. 너는 나의 재산이고 나는 너의 재산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안목으로 세상을 관찰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은 크게 불편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사람이 욕망이 없으면 인생이 또 즐겁지가 않죠. 그 욕망이 하나의 또 동력원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없다면은 인생이 또 무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료 심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냥 진짜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이 또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그 자체는 적당한 욕망과 적당한 어떤 비움과 이게 채웠으면 비우고 비웠으면 다시 채우고 하는 그런 가정성이 무한한 어떤 반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가장 평범하게 그냥 어떻게 소탈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중도라고 그러나 중도라고 그러나 중도를 찾기가 좀 어떤 기본적인 양식이랄지 자신의 어떤 기반이 없기 지적 기반이 없으면은 중도를 찾기도 힘든 건데 또 욕망에 사로잡혀서 또 그 욕망에 의해서 자신이 어떤 불태워지는 과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적당한 적절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더 가치 있게 할 것인가를 찾아가야 할 것이고 또 가난한 자는 뭐 너무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적당한 어떤 능력이랄지 어떤 개선점을 향해서 찾아가야 하는 그 과정이 하나의 인생의 어떤 길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항상 애로움을 뭐 우울증이라고 그러는가 그런 애로움을 많이 타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순수한 시대, 순수한 시절, 가장 순수한 시절, 어린 시절은 모르기 때문에 뭐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웃고 무엇을 봐도 웃고 심심하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순수성이 없어지면서 바랄 게 없으니까 이게 세상이 이제 인생의 어떤 묘한 어떤 우울감에 공허감에 젖어들고 또 그 공허감이 우울감을 일으키게 되고 또 뭐 그렇게 이렇게 이제 거기에 빠져서 공황장애까지 오는 그런 상태까지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란 것은 적당한 어떤 기회와 어떤 추구함과 욕망 속에서 어떤 적절한 어떤 추진력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중도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